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아침이고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총선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이제 전국은 4월 총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뽑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날씨부터 가겠습니다. 네, 날씨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곳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우산이 필요한 것 먼저 체크를 해드리면요. 충청과 남부 내륙, 강원 영서 남부를 중심으로는 부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린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나 강원 내륙에 계신 분들 오늘 하루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짙은 안개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운항 정보 미리미리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기질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주의가 필요한 곳도 있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대구에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 날씨를 보이겠고요. 한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도 높아지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7도요? 까지 오를 수 있답니다. 네. 이대로 그냥 봄으로 가는 겁니까? 자,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은 한 주의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신종 코로나 한글 명칭을 코로나19로 한다. 왜 이렇게 합니까? 네, 어제 네. WHO가 새벽에 정한 건 네. 코비드-19이에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disease, 이 약자를 합쳐서 네. 코비드-19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코비드-19, 코비드-19 이렇게 쓰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로운 질병이 또 나왔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네. 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코로나는 늘 쓰던 말이니까 네. 좀 듣기 쉽고 알기 쉽게 코로나 거기에 숫자 19 붙어서 공식 명칭은 코로나19가 국내 명칭이고요. 네. 해외에 나갔을 때 코비드-19 해도 놀라지 마세요. 네. 이게 뭐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었다. 예, 예. 이름이 점차 바뀌었죠. 애초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네. 불렀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19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게 아마 그 WHO라든지 이런 데서요. 지리적인 위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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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특정 동물명,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집단을 표기하는 예. 이런 그 명칭은 그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19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5번째 것부터 보겠습니다. 금주의 슈 탑5 5위입니다. 뒤틀린 무도의 길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우선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유단자였다. 사실은 운동을 하신 분의 1대1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어찌 보면 태권도 유단자라는 건 실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서 저렇게 글쎄 집단 말이에요. 폭행을 하면 사실은 네. 이 태권도 유단자는 몸이 무기나 똑같은데 네.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정말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태권도 유단자 3명이 한 사람을 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거네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네. 올해로 넘어오는 새해 네. 첫날 클럽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뭐 이제 새해를 축하하러 갔겠죠. 해피 네. 뉴 이어 하러. 네. 그런데 클럽 앞에서 불미스럽게 태권도의 유단자 3명이 20대 남성 1명을 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끌고 가서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네. 결국 이 남성 사망
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게 새해에 일어난 거면 이미 한 달 이상 지난 건데 그렇죠. 이게 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건지 자, 모르겠어요. 한 달 반이 됐는데 네. 어찌 보면 이게 술집에서 술 먹고 젊은이들이 싸웠는데 안타깝게 폭행의 결과가 사망인가? 그럼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폭행치사 뭐 이렇게 되는 사건이에요. 네. 간혹 있는 일인데 처음에는 경찰이 그렇게 봤어요. 폭행은 했는데 네. 죽으라고 때린 건 아닌가 보다. 네, 네. 예, 사고인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이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예. 네.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 고의성이라는 걸 본 거죠? 우리가 흔히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싸움을 잘하거나 힘이 세거나 그러면 너는 흉기야 뭐 이런 얘기 한단 예. 말이에요. 네. 이 세 명이 태권도 4단 이상의 유단자들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 중에 한 명은 국가대표를 예. 지낸 적도 있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보다는 이 싸움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저 정도로 때렸을 때 사망할 줄을 몰랐겠는가. 얼굴을 가격했어요. 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구두발로 얼굴을 걷어찹니다. 그럼 이게 태권도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무술을 모르고 뭐 아마추어거나 그러면 막 그냥 성질이 나서 화난 기분에 싸울 수 있지만 네. 이들은 내가 이렇게 사람을 가격했을 때 이 사람이 죽을 것을 몰랐을까? 글쎄요. 여기에 경찰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아니 무도인이고 이게 어느 무술이든지 4단 이상이 되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온 몸이 무기죠. 무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3명이 한 사람을 쓰러뜨린 후에 집단 폭행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경계할 점이 있어요. 네. 무도 유단자라서 사람을 때리면 무작정 살인죄로 기소가 된다는 등식은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것도 네. 4단 이상의 그 태권도 선수급 되는 사람들이 네.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살인죄를 의뢰했다 이렇게 등식을 맞추면 안 되고요. 네, 네. 이들이 이제 이 살인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따지는데 네. 이들이 폭행을 할 당시에 이제 공격한 부위를 따져요. 급소 부위만 골라서 아. 때렸다면 또 공격한 시간이 네. 오랫동안 지속됐다면 네. 또 그 다음에 쓰러진 사람을 방치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네. 사후 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거 등등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때리면 우리가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미필적으로라도 살해의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이제 살인죄를 의율한 것이죠. 예. 운동선수 고단자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그러면 무작정 그 살인죄로 의율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네. 경제.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각종 운동 네, 운동 네. 합치면 20단이 네. 넘어요. 네. 그럼 사람 건드리면 무작정 살인죄로 처벌받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김복준 교수님이 전에 이렇게 주먹 한번 이렇게 싹 시범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네. 이게 나가는 속도하고 방향이 정확성도 우리 그냥 다르고. 이렇게 가잖아요. 한 번만 해줘 보세요. 달라. 아니 이게 이제 집중인데요. 네,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네. 다른 분한테는 장난 잘 치는데요. 박사님은 잘 안 합니다. 네. 아니 근데 큰일 나요. 이게 네. 수사하신 사건 중에도 무도인이나 체육인이 폭행을 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도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때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타인을 보호해주고 자기 자신을 네.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릇되게 배워가지고 그 배운 무도를 그 폭력에 악용하는 분들이 네. 있죠. 네. 그들이 가는 곳은 결국 조직폭력 세계예요. 아니 사실은 저희 7살 둘째 아들도 태권도를 지금 가르치는데 예, 예. 기본적으로 태권도는요 자기 정신 훈련하고 육체를 훈련하는 예. 거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태릉 선수촌에 가보잖아요. 그럼 네.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정은 뭐냐면은 운동이고 이분들한테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20대 정말 몇몇 청춘이 술 먹고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 우리 아이도 이제 태권도 학원 많이 보내는데 예. 저희 애는 집에서 가까운데 합기도 학원이었어요. 이것도 무도니까 네. 합기도를 배우는데 싸움의 기술을 배우나 하고 늘 걱정해서 보면 네. 또 관장님을 멘토처럼 따라요. 네. 요즘에 합기도 학원이 합기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와서 숙제도 하고 아이들끼리 그림도 그리고 네. 또 뭐 소풍도 가고 그런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정말 이 어떤 규합이 잘 되는데 그냥 뭘 배웠니? 걱정해서 어. 물어보면 세 글자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세요. 평정심. 항상 중요하네. 침착해야 한다. 네. 그래서 좋은 거 배우는구나. 너무 좀 좋았어요. 부모로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력의 세계로 간다면 이건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무술은 도잖아요. 도죠. 그럼요. 태권도, 유도, 도, 검도, 합기도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네, 나를 맞습니다. 다스리는 평정심을 키우는
이런 걸 배우는 건데 이걸 그냥 막 휘두르는 데 쓴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다만요. 네. 운동을 한 사람이 사람을 폭행해서 상해를 가했다면 네. 뭐 살인죄를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식하는 거는 다를 겁니다. 그렇죠. 형량에 있어서 그렇죠. 분명히 그건 네. 작용을 할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4위 보겠습니다. 금주일수 탑5 4위입니다. 비정한 부모의 생존 전략. 이 생존 전략이 어땠기에 비정하다. 자, 뭐 이런 먼저 표현까지 썼을까요? 사건을 말씀드리면 20대 젊은 부부입니다. 네. 그런데 자녀 두 아이를 음. 스스로 출산을 한 두 아이를 방치해서 아휴. 뭐 1년을 채 못 키웠어요. 허. 한 아이는 5개월, 한 아이는 예. 8개월.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셋 있었다?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네, 지금 큰 아이는 5살이 됐어요. 첫째는 아들이에요. 2015년에 출산을 예. 했습니다. 연년생이에요. 둘째는 네. 딸인데 네. 2016년에 출산을 했고 막내는 또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남 일녀여야 하는 거죠. 네. 2018년에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딸아이는 생후 5개월 만에 방치 사망. 그리고 이제 2018년에 태어난 셋째 아이는 네. 이 생후 8개월 만에 또 방치 사망. 근데 이 셋째 아이는 심지어는 출생 신고도 안 한 것으로 아, 확인이 그래요?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그 공분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출생 신고 안 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두 번째 아이 사망한 아이, 그다음에 셋째 아이 사망하니까 단기간이네요 보니까. 네. 첫째 아이, 그 두 번째 아이는 5개월 만에 그러게 사망했고요. 말이에요. 네. 태어난 지 또 세 번째 아이는 8개월 만에 사망했으니까 네. 단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한테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 의지는 애초부터 없는 걸로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사망하고 나니까 친척 묘지 인근에다가 아이들 예. 둘을 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무덤에서 이제 아이들을 발굴을 했는데요. 네. 이미 전부 백골화된 상태라고 해요. 네. 그럼 경찰이 답답해졌어요. 어. 자, 일단은 사망 원인을 따져보려면 부검을 해야 되는데 네. 백골화됐다고 그러면 학대 흔적 같은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본인들은 뭐 아이들이 사망한 이유에 대해서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이 그 뭐 죽어 있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말 안 되죠. 예.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그 아이를 키울 때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부 합동으로 키우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엄마냐 아빠냐 주 양육자가 네.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주 양육자고 10살, 7살 키우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난임으로 고생해서 난 아이들인데 사실은 그런 부부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부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을 3명에서 그중에 네. 2명을 방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지금 너무나 안타까울 거예요. 예. 이 부부가 나이가 어리고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했나 이런 의문도 있고 막 이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 자체도 공분이지만 네. 그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대목에서 자, 아빠는 20살 때 결혼을 했고요. 네. 엄마는 18살 때 결혼을 아, 했습니다. 그래요? 새 아이를 낳았던 것인데 네. 그런데 이 둘째 아이는 출생신고를 했고 네. 셋째 아이는 아예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네. 근데 둘째 아이가 5개월 만에 사망하고 사망신고를 안 했어요. 사망신고 대신 뭘 했냐 하면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아. 사망 이후에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이게 좀 계속 이제 받았다? 수상한 대목입니다. 네. 그 매월 네. 이 아동수당은 한 10만 원, 네. 양육수당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아이도 있었고요. 네.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매월 수령하면서 사실 존재하지 않는 아이지 않습니까? 네. 3년 동안 약 7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네. 돼서 네. 여기에도 지금 또 공분이 몰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출생 신고를 했고 네. 그에 반해 셋째 아이는 아예 안 했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떻게 이거는 보세요? 셋째 아이도 하고 싶었겠죠. 네. 둘째 아이를 통해서 첫째 아이를 통해서 양육비라든지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하고 싶었겠죠. 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아마 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셋째 아이는 지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직접 상담 케이스는 아니지만서도 아마 무기력 상태가 지속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나이 때 어떠한 일을 안 하게 되면요. 보통 게임에 빠지게 되고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면 아이를 방치하게 되는데 네. 요즘에 뭐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는데 셋째를 낳으면요. 굉장히 큰 지원금을 주게 되는데 네. 그게 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망 후에 자기가 했던 게 밝혀지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고 또 혹시나 했던 그런 좀 불안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저는 첫째가 가장 걱정이 돼요. 네네. 첫째는 있거든요 집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째에게만 애착이 있고 네.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뭐 포기하다시피 한 것 아니었을까? 예, 예. 그게 전혀 아니고요. 어. 첫째 아이도
살아있다 뿐이지 아. 방치와 학대 속에 있었다는 것으로 아이고. 확인되고 있고 아이고. 네. 둘째 동생이죠. 네. 셋째 동생이 사망할 때 예. 부모는 외출을 했으니까 방치 상태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공간에 첫째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전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네. 이 두 부부가 젊다고는 해도 네. 그러니까 문제는 직업도 없고 네. 이 주거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텔과 원룸을 전전하면서 생활했는데 그랬군요. 항상 첫째 아이도 방치됐었다. 네. 이 아이는 생존해냈을 뿐입니다. 아, 정말 그러면 너무하네요. 이 사건은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만 3세 이하 아이들의 어떤 그 소재 파악하는 제도가 생겼죠. 예. 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네. 이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전수조사를 했던 겁니다. 만 3세 이하의 그 아동들 그 안전 관계라든지 네. 소재를 그 과정에서 이 둘째 아이죠. 사망한 둘째 아이. 네. 네, 그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니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째 아이의 아마 영양 상태도 형편없었고요. 아이가 뭐 방임됐다는 건 경찰이 육안으로도 금방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상태에서 둘째 아이 어디 갔느냐니까 뭐 친척 집에 맡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척 집 찾아보니까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관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세 번째 아이가 아이가. 태어났다 죽은 사실까지 신고도 안 된 밝히게 된 세 번째. 겁니다. 네. 예. 아니 그러면 이 부부는 어떻게 됐나요? 이거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이들한테는 아동학대에 관한 그 특례법이 있어요. 예. 이거 2014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굉장히 처벌이 셉니다. 네. 예, 거의 뭐 살인죄에 버금가는 네. 아동학대 특례법상의 아동 학대 치사, 예. 학대에 의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네. 그걸로 이제 구속을 했는데 원래는 그 구속할 때 부부 둘 다 하지 않아요. 예, 예. 큰 아이가 아직 있으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경우는 큰 아이도 이 두 부부가 돌볼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예 두 부부를 구속을 시키고요. 네. 큰 아이는 그 이제 그 보호기관에 2천만 원 맞아요.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그럼 예,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네. 위탁으로 지금 맡아 그렇구나. 있는데 네.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첫째 아이가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관뿐 아니고 또 우리들의 성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20대 부부의 행동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잘못된 행동인데. 근데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20살, 18살에 결혼했어요. 사회에 진출할 어떤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대목에서 자, 왜 그러면 이 둘째, 셋째 아이의 존재를 몰랐을까? 이 동네, 과거의 공동체에서 우린 살면서 아유, 저 집 신혼부부가 뭐 둘째 낳았어, 셋째 낳았어 그러는데 원룸과 모텔을 전전하다 보니까 외부와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전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좀 이게 기관에 부모만 이제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네, 네. 크로스 체크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어. 앞으로 점점 뭐 출생이나 사망을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네. 응답하라 시리즈 생각나는데 저희는 그냥 그 집에서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실시간으로 알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문 열어놓고 살던 시절. 지금은 공동체가 이러한 것들을 서로 케어하지 못하니까 예. 그렇다면 뭔가 제도화를 통해서라도 예. 이 정말 은폐되어 있는 곳에서 학대받거나 정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없는지를 둘러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전수조사 참 잘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이걸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기관 같은 곳에서는 아이가 출생 신고되고 나면 접종 같은 거. 예. 이게 계속 누락되면 의심스럽게 그렇지. 보고 그런 게 있네. 예. 지자체에 통보해서 그 체크하는 그런 네. 시스템이 구축이 네. 돼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모텔하고 원룸을 전전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거 안 내는 것도 항목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한 40개 항목 속에. 네. 근데 이들은 그 관리비 밀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겁니다. 여러 가지 체크. 그래서 뭐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는데 결국은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같은 게 좀 문제가 되고요. 저 20대 부부 나이 어린 사람들이 결혼해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렇죠. 여전히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현상이 이렇게 고무적이지는 않아요. 네, 네. 어른도 일정 기간 그 어른이 되는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예.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든 하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지금 저 최영일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크로스 체크가 되면 네. 여기선 태어났다는데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 신고가 안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확인해 볼 필요는 예,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탑5 3위입니다. 사관왕 봉준호를 빛낸 사람들. 한국 영화 최초로 4개 부문 수상을 하면서 올해 아카데미 최다 수상의 기록을 세운 봉준호 감독입니다. 우선 그 영광스러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멋진 그 배우와 모든 스태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강호님, 이선기훈, 최우식, 박서담, 이정은 멋진 배우들. 제가 학교에서 마티 영화를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상을 받을 줄 전혀 몰랐었고요. 토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준비된 수상 소감이다. 한 1년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새벽에 외신을 보고 제가 감동해서 아침에 나왔는데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 옆에 예. 같이 영화인인 딸이 있었어요. 프란체스카 스콜세지가 이야기를 했는데 본 감독이 우리 아버지의 그 명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창의적인 것이다. 창의적인 것이다.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아버지는 오스카상을 탄 것보다 더 감동했다. 너무너무 기뻤다. 그래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기립박수를 받았잖아요. 본 감독의 한마디에. 야, 이 타인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렇지. 힘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들 이름도 한 명 한 명 호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장에게 또 나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영감을 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봉준호 감독 보니까 있고 예술가 집안이더라고요. 예. 지금 아내 되시는 분도 시나리오 작가시고 그렇더라고요. 아들 효민 씨 그분도 영화 감독인데 감독. 네. 아버지 그늘에 있다는 거 아버지 팔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그냥 효민으로 활동한대요. 글쎄. 봉자를 빼버렸다고. 성을 뺐죠. 성을 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더 깊이 올라가 보니까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소설가 박태원님이에요. 구보 씨의 소설가 구보 씨의 맞아요. 이름인가 1930년대 그 문학가신데 피 자체가 제가 보니까 예술가 집안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 지금 교수님이 본 감독과 인연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이 데뷔작 플란더스에게는 흥행 참패를 해서 영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부인에게 야, 모아놓은 돈으로 1년만 더 영화 해보자. 그런데 부인이 못 먹어도 고.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대박이 난 게 살인의 추억인데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와 김상경 씨를 합쳐놓은 인물이 김복준 교수님이니까 그렇지. 하는 연쇄 살인 사건. 지금은 연관이 있네요. 이춘재 연쇄 살인이니까. 그거를 준비하실 때 이제 우리끼리는 화성팀이라고 불렀는데요. 저는 이제 파견 형사에 불과했습니다. 그 직접 형사는 아니었지만 화성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아주 조그만 부분까지 소품까지 그 영화에 나오는 농협 공책 노트라든지 이런 그 저수지에서 그 아내가 꽂아주는 링거 맞는 장면 등등 이런 거를 사실상 그 당시에 형사들이 하던 거를 조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 디테일을 다 살린 그걸, 거죠. 그런 디테일들을 전부 다 영화에 반영을 해가지고요. 살인의 추억이 봉테일이 된 거죠. 그때 생각도 또 이번 수상 보면서 느끼셨겠어요. 많이 새로 생각났겠어요. 그럼요. 근데 보통 이러한 수상이 이렇게 딱 하면요. 주위에서 막 이렇게 좀 에이 이런 말이 많은데 봉준호 감독은 여러 곳에서 함께 축하해주고 보니까 정말 그의 그래요. 성품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봉준호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이 기생충상을 받은 것도 있는데 또 여러 주위에서 스태프들이나 도와주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물을 오늘 또 두 번째 인물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시간 같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배우들 시작해서 몇몇 분의 얼굴이 좀 스치긴 하는데 첫 번째 인물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인물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봉준호 감독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같이 귀국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끼리라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어제 오전이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송강호. 이 송강호 배우 하면은 봉준호 감독, 송강호 이렇게 바로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봉준호의 페르소나가 바로 송강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송강호 씨는 봉준호 감독과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역차 그리고 마지막 기생충까지
함께했던 단짝이거든요. 네. 근데 아카데미상을 받으려면요, 뭐 9명의 심사위원이 영화 20편을 보는 이 칸 영화제는 다릅니다. 미국 영화인의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8,000명 넘는 심사위원이 그해 할리우드에 개봉된 수많은 영화 중에서 투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 영화의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요, 아주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고, 요번에 뭐 CG에서처럼 아주 뭐 이렇게 홍보비도 대략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랬다고 네. 기생충 팀은요, 해외 영화 곳곳에서 오면 관객과의 대화에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중요한 거는 바로 봉준호 감독 아카데미 시상을 위해서 네. 무려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를 500번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하면 500번 하기 이거 힘들거든요. 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데 예. 근데 아마 철두철미하게 봉태일에 따라서 차근차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것도 그 옆에 항상 송강호 씨도 같이 함께했다. 이런 그래서 얘기 최근에 들었어요. 기사가 뭐라고 네. 나왔냐면 네. 송강호 씨가 인터뷰에서 너무 힘을 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였어요. 네. 공부할 때 쌍코피를 흘리고 했다는 건 정말 열심히 한 거거든요. 5개월째 돌아다니니까 쌍코피를 흘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유랑극단처럼 그러니까 왜 우리 유랑극단 전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기생충 유랑극단처럼 곳곳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홍보 작업을 한 거죠. 예. 네. 송강호 쌍코피의 힘. 뭐 이렇게 송강호, 쌍코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네. 아, 정말 아니, 다들 재밌습니다. 정말 기뻐했어요. 네. 맞아요. 예, 그 정도로 너무 열심히 즐거웠고. 했고, 네, 홍보에도 사실 최선을 다한 거죠. 요즘에 좋은 소식이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온 국민에게 너무 힘을 줬어요. 네, 네, 너무 기뻐했고 정말 말씀해 주셨다시피 월드컵 보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다 같이 맞아요. 소리 그런 지르고 느낌이에요. 맞아요. 열광하고. 4번이나. 네,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봉 감독은 배우들이나 제작사가 입국할 때 같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이게 남아있는 일정을 소화하고 들어오신다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가서 오스카 4개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없는 일정도 늘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홀리우드 또는 전 세계 영화계의 러브콜. 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영화계 거물들이 네. 차기작을 우리 걸 좀 해주시오. 네. 또 최고의 헐리우드 배우들이 네. 봉 감독을 만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연락을 취하고 있을 것이고 봉 감독은 굉장히 절제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기작 2개가 이미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 그럼 어떻게 좀 이러한 지금 흥행의 열기를 이 구체적으로 엮어넣어서 대작을 만들어 볼까? 네. 아마 차기작 고심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참 대단하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을 수상하면요 빨리 돌아와서 네. 사실은 같이 해서 일단 국내에서 플래시가 터집니다. 근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차기작뿐만 아니라 또 인터뷰가 다음 주 일정까지 잡혀 글쎄, 있다. 그렇다고 그리고 또 그래요. 미국에선 3,000개 이상 예. 개봉관이 또 다시 열렸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서도 말무리 뒷작업까지 본인이 다 하고 오는 거죠. 예. 네. 아니 저는 저 수상 소감에서 오늘은 술 좀 마셔야 되겠다. 네? 다음 날 새벽까지 네, 그래서 네. 술병 나서 못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그거는 우리도 다 알아듣는 영어죠. 네. I'm ready to drink tonight 예. until next morning. 네. 그 어디 저 수상소 2번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밤샜습니다. 실제로. 3차까지 갔어요. 맞습니다. 3차까지? 정말 실제로 새벽 5시까지 진한 뒤풀이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기분 좋은 현장의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건가 이제 봐요. 네네 배우 최우식 씨랑 네. 막 뒤풀이 네, 자리. 배우들이 너무 기뻐하는 아니 모습이고요. 배우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축제 그 자체입니다. 오스카를 거머쥐고 그냥 기념 촬영하느라고 바쁘고 네. 봉 감독은 사인하나 봐요. 맞아요. 사인하네요. 네. 정말 기쁜 현장이죠. 정말 이 시상식 뒤풀이 자리에서는요, 뭐 다른 영화계 관계자들과 농담도 주고받고요. 예. 또 새벽 1시에는 기생충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LA 할리우드 소호 하우스에 예. 모여서 축하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때는 또 아이돌 에이스의 축하 공연과 함께 그 메뉴가 굉장히 또 특별해요. 오이김치와 치즈 계란말이. 그랬어요? 네, 한식이 이제 특별 메뉴로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예, 예.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자리를 또 한 번 옮겨요. 네. LA 한식당으로 예. 옮겨서 봉 감독의 소감대로 새벽 5시까지 수상의 기쁨을 예. 아침까지 마셨네. 다 함께 누렸다고 합니다. 사이에 2차가 하나 또 있는데 네. 이게 이 그 헐리우드 오스카상에서 네. 작품상을 타면 네. 하나의 이제 의식이 있어요. 전통이. 오. 그게 이제 베니티 페어라고 하는 월간 패션 잡지에서 파티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의 상류 사회 클럽 파티 같은 네. 비버리 힐즈에서 열리는데 네. 봉 감독은 거기도 갔어요. 거긴 20분만 있다가 네. 쏘리 그러고 나와서 한인타운에서 소맥이 땡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사람이 가장 이렇게 막 기가 쫙
올라올 때가 성취감을 느꼈을 텐데 그렇죠. 그럼요. 네. 오스카를 거머졌잖아요. 뭐 그럼요. 새벽 5시까지 취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너무 더욱더 기뻐서. 중요한 거는요. 네. 마지막 차를 LA 한식당으로 했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그 현장에서는요. 명소가 돼서 한식당의 매출에도 맞아요, 우리의 맞아요. 음식을 알릴 수 있는 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봉태일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자, 봉준호 감독을 빛낸 더더욱 빛낸 두 번째 인물 누굽니까? 사실은 이분은요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또 이분이 없으면 오늘의 네. 봉준호가 있을까라는 또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분은 이분입니다. From Best Foreign Language to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I'm so happy to be its first recipient. It's 네. always such 뭐 a 이분은 lonely process. We never 아카데미 write to 시상식에 뭐 represent 워낙 our 많이 country. 준비하니까 Winning Best 네. 저분의 International 역할이야 Feature, I thought I was done for 언어 the day 아바타. and was 맞아요. done. 새로운 It's 별명도 always such a 생겼죠. lonely process. We never write 정말 to 그 본 represent our 감독의 country so 수상 much. 소감 혹은 When I was young 멘트들을 and 그 studying 느낌을 cinema, there 그대로 was a 살려서 saying 네. that 통역을 하기로 또 Carmen 유명합니다. 샤론 최 네. 우리 이름으로 이제 최성재 씨. 남자 이름이니? 네. 문제는 이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네. 샤론체가 입을 열자마자 까르르 하고 그래서 같이 반응했던 게 뭐냐면 가장 적절한 걸 쓴 거야. 그만큼 미국식 영어를 재치 있게 사용하고 네. 그 봉준호 감독이 표현했던 거를 영화에 있던 그대를 미국인들의 현재에 맞게 그대로 설명해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통역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없나요? 이 영상이 네. 화제가 됐어요. 유튜브에 네. 샤론최 씨의 이 통역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한번 짚어보죠. 네. 뭐 하나, 예. really enjoyed it. I wanted to start because I 지금도 had read 통역을 하기 위해서 prior 일하고 to 있는 making 모습인데 this film, 네. you 그 had 요거는 느낌을 그때 그대로 살린다는 게 맞죠. 이창동 예전에 이창동 감독 했을 네. 때 그때부터 사실 네. 통역을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예. 아카데미에 또 후보가 됐었죠. 아, 네. 그때군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영화 감독의 헐리우드 진출 시 네. 통역을 여러 번 하면서 갈고 닦은 솜씨라는 겁니다. 근데 저분이 전문 통역사가 아니라면서요. 사실은 전문 통역사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독립 영화를 하나 만들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또 봉준호 감독 입장에서는 또 배려해준 입장에서 또 미래 차세대 감독으로서 아카데미 네. 시상식에 초대를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그냥 유학생입니다. 네. 유학생 출신으로 전문 통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그만큼 영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통역사분들은 그 영화의 묘를 잘 못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감독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아주 재미있게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어휘, 단어를 네. 찾아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 해보니까요. 예. 일반 영어로 못 하겠더라고요. 수사, 조사, 내사.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냥 일반인들한테 시키면 전부 하나, 하나같이 그냥 인베스티게이션. 맞아. 네. 근데 그 다 차이가 있거든요. 디테일에서. 네. 아마 이분은 영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화의 적절한 그 언어를, 단어를 선택해서 통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뭐 째째한 머리를 굴려서 뭐 한 게 아니다. 네, 네. 요런 부분을 달리 표현한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나오네요. 예, 네. 아, 요 봉준호 부분이죠? 감독의 말을 예. 샤론체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네, 통역을 네. 했습니다. 째째한 머리를 굴렸다를 뭐라 했냐면 한국적인 표현을 그대로 해서 네. 옹졸한 계획으로 통역하니까 미국 사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통역할 때 뭐 빅 아니면 스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옹졸한 계획으로 하니까 미국 사람 귀에는 확 다가오는 거죠. 패티 스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옹졸한 계획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아, 센스가 있는 요런 거죠. 센스. 네, 네. 요런 디테일이 요 영화를 외국인들이 보고도 웃을 수 있게 하는. 그렇죠. 네. 아, 그게 맞습니다. 진짜 그 중요한 거였어요. 네, 그 네. 디테일을 살려준 샤론체 정말 대단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인물, 사관왕 봉준호 감독을 빛낸 마지막 인물도 또 화제예요. 사실은 이분들은 의외였어요. 근데 네. 이분들이 좀 도와줘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바로 이분들입니다. 어? 네, 바로 영국 축구 선수들. 네,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강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네. 무슨 관계가 있지? 사실은 맨체스터 시티의 영화 기생충의 네. 수상 소식이 전해져요. 공식 SN을 통해서 사실 네.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축하하면서 알린 거죠. 네, 네, 맞아요. 지난해 11월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온라인 행사에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5명을 초대한다면 누구를 택하겠나라는 질문에 봉준호 감독은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맨체스터의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때 그래가지고 5명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피겨 여왕 김연아 씨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 봉준호 나오네요. 나오는 거예요? 네. 바로 저기 나와 있습니다. 네. 히치콕. 히치콕, 그리고 최후의 스코세이지 만찬을 감독. 저렇게 해서 재미나게 네, 했어요. 네. 스코세이지 감독.
그리고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 그리고 맨시티의 특급 미드필더 버브라 위너가 있었는데 네. 정말 세계적인 미드필더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축구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 축구 라는 것도 알게 팬이었나? 됐어요. 봉준호 감독이? 그 사실은 뭐 축구 팬이기도 한데 요즘에 맨체스터시티에서요 네. 이런 걸 또 홍보 활동으로 홍보 전문팀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아우님 한 잔, 동생 한 잔에서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윈윈 관계인데 사실은 저거는 정말 세계 명스타 클럽이나 가능한 것만. 또 봉준호 감독이 그 대열에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하여간 이번 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게 너무 좋고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오스카상 아카데미 시상식은 정말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더라니까. 우리 축제가 됐어요. 네, 우리 축제더라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네. 해보면 아카데미상을 타고 나면 우리는 이제 기생충 끝났다. 네. 지난해 5월에 이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 시작해서 예. 아카데미로 데미를 장식했구나. 네. 근데 우리는 영화가 개봉하면 상 탔다 그러면 더 몰리잖아요. 예, 예. 지금 이탈리아에서 박스오피스 1위예요. 맞아요. 예. 전 앞으로 다시 전 세계를 돌면서 기생충이 네. 앞으로 1년 동안 더 많은 세계인들이 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이 K-무비의 위상이 한껏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아카데미상 타는 거 보고 또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노벨상도 우리 축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 자 2위로 가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5 2위입니다. 위기에 드러난 인격.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코로나19 사태 시민들의 반응. 홍보인 나의 그 영상은 좀 침울한데? 그러니까요. 네.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위기 상황 같이 지금 진행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위기를 이용해서 사적인 어떤 그 이득을 올리고자 하는 네.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여기서 이제 그 본인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 인격이. 네, 맞습니다. 예. 우선 뭐 과장 광고라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도를 해서 코로나를 그 예방해주겠다 하면서 3,000원을 요구한다고 그래요. 아이고.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일이에요, 이거. 이게 너무 못된 것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공포감도 들고. 네.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좀 일상으로 돌아가자 차분하게 하자 이러고 있는데 네. 불안과 공포의 심리를 오히려 악용을 해서 자, 내 기도를 들으면 뭐 안전해집니다. 네. 이거 부적은 종이라도 주잖아요. 네. 기도해줬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몇천 원씩 받아가지고 야 이건 정말 아주 못된 상술이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아니, 사실은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뭐 예불도 드리는데 사실은 남을 위해서 봉헌하고 기도 드리는 거는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2,000원에 이게 10명이면 2만 원 이런 상술은 참나 와 참나 아니, 이거는 근데- 전자상거래법이나 허위 과대 광고 네. 이걸로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네. 기도는 또 내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죠? 남이 해주면 근데 뭐 또 가족 간에는 또 도움이 내가 널 되네. 위해 기도할게 뭐 이런 건 있긴 예,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불법 거래가 또 기승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채널 A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창고에 박스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정부 합동 단속반이 들이닥쳐 박스의 정체를 캐묻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장님? 필터 아니네. 근데 이거 마스크인데 왜 표시사항은 왜 다른 걸로 돼 있어요? 그거 식약처에서 걸린다고 그래놓고 바꿨었다 그러던데 다. 박스를 뜯어보니 일회용 마스크 필터가 빼곡합니다. 실리콘 마스크도 나옵니다. 모두 합쳐보니 105만 장에 이릅니다. 이 업체의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은 9,050개. 정부가 매점 매석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150%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업체는 마스크 한 장당 1,400원 꼴인 14억 원의 현금으로 거래하겠다며 인터넷에 광고했습니다.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하고 접선 장소를 바꾸는 등 단속을 피하려 했지만 구매자인 척하고 찾아간 단속 반원에 들통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업체들을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자, 저렇게 취재 내용을 보니까 매점 매석하고 불법 거래까지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그 마스크 값이 천정부지로 예. 치솟는 거거든요. 네. 결국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이 하나라도 깨지면 물건 값은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사재기하는 바람에 이제 저런 그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전에 뭐 그 나왔지만 물가 안정법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실제로 마스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화면 보면 한 달 전에는요, 한 장에 8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마스크 사려면 얼마면요? 얼마요? 3,500원을 줘야 되니까요. 거의 4배 이상 폭등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오른 사례가 없습니다. 네. 이 폭리도 사실은 범죄입니다. 정도 이상 올라가면. 네. 너무 폭리를 그죠. 하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10배 이상 받더라고요. 네. 예. 정말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그 반대로는 굉장히 좋은 인격을 드러내신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인격이 드러난다. 사람이 바닥을 드러낸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지금 악한 경우를 봤지만 다 악하냐? 그게 성악설을 믿게 되는데 네. 아니에요. 선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로 이윤을 취한다. 아니요. 마스크를 기부하는 분들이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이 계시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는 분은 34살 청년 문민재 씨입니다. 예. 이분은 5,800장의 마스크를 모아서 지금 전달하는 인상도 기부를. 좋으시네. 네. 자, 이분이 네. 충남 태안 지역의 편의점 점주예요. 편의점 2개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원북면 사무소를 찾아가서 이 어린이용 마스크 1,800장, 성인용 마스크 4,000장, 그래서 5,800장을 이제 기부하는 사진을 보셨는데 예. 금액으로는 한 이제 800여만 원 정도에 상당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저거 쟁겨놓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네요. 지금 마스크가 금스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기부를 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자, 우리 편의점에서 그럼 마스크를 사시면 네. 사신 금액의 5%를 적립해서 기부하겠습니다. 또는 마스크 10장을 사시면 요즘에 10 플러스 1, 네. 10장 사시면 한 장은 저희가 기부용 마스크로 따로 떼겠습니다. 하는 방식인데 이 편의점을 누가 많이 이용하냐면 태안에 발전 설비 있잖아요. 이 발전소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대요. 예.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어차피 필요한 마스크 직원용으로 2,500개 구매하면서 250개 기부해 주시오. 여기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목표는 한 3,000장을 모아서 기부하는 거라고 하는데 네. 본인이 또 여기에 추가로 2,800장을 더해서 어마어마한 기부의 인격을 위기의 예. 순간에 드러낸 분입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총 5,800장의 마스크를 예. 기부를 하게 됐다는 거네요. 34살 청년 네. 문민재 씨입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문민재 씨. 예. 아이고, 일단 박수 먼저 한번. 아니, 어떻게 마스크 기부할 생각하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이전에는 장애인 교육 관련 일을 좀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이제 그만두고 작년 9월에 편의점을 오픈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세웠던 계획 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이제 마스크가 아니라 이제 소외계층한테 생필품을 기부를 하는 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를 목표로 계획을 했었는데 네. 예, 아까 발전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편의점인데 좀 점포 특성이 특수점포라서 네. 지역이나 이렇게 부서 단위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좀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제가 좀 많이 확보를 한 상황에서 우리 태안 어린이집의 접촉자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인근 주민분들이 좀 마스크를 좀 필요로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주민들한테는 마스크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기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다 같이 동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이벤트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 이벤트에 동참하는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좀 이게 기사를 보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즉흥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고 이제 할인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 구하기 힘든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듣다가 아까 얘기하셨던 발전소 직원분들이 2,500개 구매하시면서 제가 이벤트를 설명을 드리니까 네. 그러면은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자기가 그냥
그 2,500개 살 테니까 한꺼번에 250개 할인 안 받을 테니까 기부를 하는데 그것도 보탬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동참하신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까? 처음에 아예 기부가 없다가 그 어떤 여기 발전소에서 미화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청소하시는 남편분이 이제 택시를 운전을 하시고 네. 그리고 본인이 미화하시면서 사용할 마스크 10개랑 남편분 거는 5개랑 해서 15개를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벤트를 다시 설명을 드리니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선택이거든요. 할인을 5%를 받던가 아니면은 선택이냐 기부냐, 네, 할인이냐 네. 기부냐. 네, 할인금에 그 할인금 5%, 그러니까 50%가 할인금이면은 50%는 제가 매칭 그란트로 해가지고 제 돈을 보태서 기부를 하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 기부를, 그러니까 그 업체보다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분이셨는데, 제가 받는 게 아닌데도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듣기에도 너무 뿌듯한데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저기 아산에 우한 교민분들이 있고 그 마스크 기부를 우한에 많이, 그러니까 우한이 아니라 저기 네. 그 아산에 많이 기부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수원이나 아니면 부천이나 이런 데도 그 저기 저희 주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지역도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은 좀 더 그분들이 힘을 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부가 이제 좀 문화가 확산이 돼가지고 많은 양이 굳이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화분 같은 경우도 한 개의 마스크지만 사람들이 좀 그런 소소한 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부 문화가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통화도 되고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34살 문민재 씨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얘기 들리면 저 살만하구나. 네, 아직 아직 우리가 따뜻해요. 살만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 선하시네요. 이슈 1위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탑5 1위입니다. 낙인 찍고 간 코로나19입니다. 지금 코로나 맵 등의 다양한 자료 등을 통해서 확진자들이 다녀갔던 곳들을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와는 또 별개로 그곳들을 안 가게 되는 그렇죠. 그런 네네. 심리도 네. 생기더라고요. 또 확인하는 이유가 기피하려고 확인하는 거죠. 코로나 네, 맵. 네. 그래서 동선을 빨리 공개해달라. 그럼 어디가 위험한지. 그래서 대부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그 동선에 있는 쪽, 네. 마트, 백화점, 시끄럽죠. 네. 근데 저 지난-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들 키우고 또 집에 어르신이 많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걸 조심해서 피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경제 살리려니까 너무 막 불안하니까 좀 그렇죠. 네. 오히려 가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난 10일에 확진자 다녀갔다고 백화점 휴업한 곳 맞아요. 있잖아요. 네.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쉬었죠. 네. 그래서 수백억의 매출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식당. 식당도 맞아요. 다녀갔다고 소문이 난 그런 식당들도 되죠. 거의 개점 폐업 상태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래서 채널 A에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2번과 14번 확진자 부부가 사는 부천 지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확진자 부부가 다녀간 약국은 최근 임시 휴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는 남성. 선생님 사진 왜 찍으시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 있는데 여기 다녀가지 말라고 좀 전해주려고요. 이거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약 처방해주면 들려야 되는데 다른 약국으로 가야지. 확진자 부부가 방문했던 대형 마트는 이미 휴업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코로나 낙인이 찍혀버린 영화관, 식당, 병원 같은 곳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딸이 인터넷 보고 거기에 그런 사람이 다녀갔다고 엄마 그 마트에 가지 말라고. 너네들 쉬어야 되는 건데 너네들 속이고 그렇게 영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 전화를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간 적 없는 인근 상점들까지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목 봐야 되는데 그 바람에 계시도 못하고 있고.
진짜 피해가 심각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저기 그러네요. 그 무서운 마음이 이해는 가요, 사실. 네. 그런데 이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면 방역을 또 철저히 하잖아요. 글쎄요, 이게 방역하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탈병 소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우려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바이러스는 몇 시간 이내에 자기 스스로 소멸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방역하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제 불안하니까 네. 그리고 뭐 2차, 3차 이게 감염 환자들이 늘고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초기에 정부에서도 정말 과하면 과할수록 더 좋다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개인들이 사실은 뭐 아이를 키우는 집은 아이 걱정, 부모님이 네. 계신 분은 부모님 걱정하기 때문에 이걸 또 2차, 3차 감염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거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인간적으로. 맞습니다. 정말 실제로 2차, 3차 감염자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확진자는 28명인데요. 초반에는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표시된 1차 감염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30일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2차 감염자, 그리고 3차 감염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에 다녀오지도 않았고요. 국내에만 있어도 확진자들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두려움, 공포심도 맞아요. 커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속보를 계속 전해야 돼서 이 예방의학과 교수님이나 요즘에 감염내과 교수님들 자주 뵈면서 방송을 같이 하는데 네. 그분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 1차 감염에 비해서 2차, 3차 감염은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떨어진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은 덜 걱정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메르스 때도 그랬대요. 네. 1차는 강력했지만 2차, 3차로 가면 바이러스가 걸리긴 걸리는데 그렇게 중하진 않은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제 이게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소독하면 깔끔해진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비말이 튀죠. 만약 정말 환자가 내 근처에 있었다. 근데 비말이 튀면 그것이 수분이면은 다 말라버려서 바이러스는 말라 비틀어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때문에 하루 전, 하루 후 보통 영업장은 한 2, 3일을 휴업을 합니다. 방역도 하고요. 그래서 안심하시라는 거고요. 2차, 3차 감염자들이 적어도 이 밀접 접촉한 지인이거나 다 가족이에요. 함께 식사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조심한다면 스쳐 지나가더라도 비말이 튀지 않는 정도라면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경제 활동에 나서도 괜찮겠다. 바이러스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퇴원 환자분들 한번 보니까 지난 10일에 11번째 환자가 3차 감염 환자였는데 확진 판정받고 11일 만에 퇴원한 거고요. 그 전에 퇴원한 두 번째 환자도 퇴원까지 13일 걸렸고 13일? 네. 또 첫 번째 확진자 18일, 네 번째 환자 14일 이렇게 이제 2, 3차 감염자로 갈수록 이게 짧아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최영일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네. 그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면역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면역력 관리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이 없어도 우리 인체에서는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능력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 또 김복준 선생님은 운동. 저 같은 경우에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또 엄마들의 뭐가 좋더라라는 또 소문이 있어갖고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영양제, 어르신을 위한 비타민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려갖고요. 전년 대비요 2077%가 폭등을 했대요. 아, 여기 나오네. 100%가 아니라 2077%. 네. 우리가 면역력 이러면 저런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물질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렇죠. 행복감, 행복한 아침의 이 행복감, 네. 즐거움. 저는 제일 중요한 이 바이러스 퇴치제는 웃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우리에게 준 기쁨과 웃음이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긴 그때부터요. 이게 지금 환자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좀 주춤한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게 봉준호 효과입니까? 방역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과도한 불안은 내려놓고 일상생활에 차분하게 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 국가 최소화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6개.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만 처음엔 들어왔지만 2차, 3차 감염도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2분, 태국으로 추정되는 분 1분, 일본에서 들어온 여행 가이드 중국분 등 지금 제3국 감염이 늘고 있어요. 광둥성, 산둥성, 후베이성 외에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6개 지역이 여행
자제 권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우리가 다 많이 가는 나라들이에요. 네, 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여행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가시지 그러니까 하나를 첨언하면요. 네. 주로 이 6개 지역이 중국인 분들이 많이 여행으로 가시는 지역이에요. 맞아요. 네. 네, 아니 네.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일본은 그 배 위에서 그러기 지금 때문에 심각하더라고요. 문제죠. 예, 그러니까 네. 3,700명 중에 500명만 검사를 했는데 네. 지금 확진자가 뭐 100명이 훨씬 넘어가고 말이에요. 네, 네. 아유.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가들, 관광 국가들에 네. 가시면 이제 손 잘 씻으시고 네. 돌아와서 네. 그리고 저희가 강조를 해드렸죠. 많이 웃는 거. 네. 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이슈 점검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투데이 시간입니다. 먼저 경남 고성으로 가겠습니다. 아이들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가족들하고 함께 좋은 추억 만들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경남 고성에서는 2020 공룡 세계 엑스포가 4월에 개막할 예정입니다. 네, 공룡의 실제 모형은 물론이고요. 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거리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준비 현장 모습 직접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굴단 텐트에 모여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화석에 대보니 발자국 주인인 공룡의 실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증강현실을 통해 직접 공룡이 살았던 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백악기 공룡들이 포효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은 마치 손에 잡힐 듯 생생합니다. 경남 고성 공룡세계 엑스포가 4년 만에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이란 주제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공룡들과의 신비한 만남을 가진다는 컨셉으로 주제를 선정했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벤트와 공연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룡 동산은 한층 넓어진 면적에 백악기 시대 공룡들이 실물과 같은 크기로 새롭게 연출됩니다. 이번 엑스포에서 첫 선을 보이는 사파리 영상관에서는 백악기 시대 고성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엑스포의 백미 공룡 퍼레이드는 더 화려해지고 서커스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네 번의 엑스포를 통해서 600만이 고성을 다녀갔습니다. 따라서 고성은 이제 공룡의 브랜드한 공룡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2020 경남 고성 세계 공룡 엑스포는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52일간 열립니다. 채널A 홍진호입니다. 강릉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인 씨는 강릉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아무래도 경포대. 네, 경포대 떠오르죠. 경포대도 좋죠. 근데 또 율곡 2의 외가 오죽헌이 떠오르고 이러는데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강릉이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 관광 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강릉의 모습 직접 가볼까요? 강릉시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해 동해안권 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올림픽이라는 독보적인 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데다 철도와 공항, 동해안 등 교통기반 시설도 잘 갖춘 게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시민들이 올림픽을 경험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랑 접촉을 많이 가졌던 부분을 이제 강점으로 내세웠고 자연, 산, 바다 등 다양한 자연과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릉시는 경포호와 올림픽파크, 초당마을로 이어지는 경포권을 핵심 사업 대상지로 결정했습니다. 경포 안목해변과 오죽헌, 명주동을 포함한 구도심 지역 등 3개 지구로 나눠 관광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토목 사업 대신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프로그램 사업으로는 국가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예정대로 추진된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관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계기로 강릉시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강경모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원신읍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경남 창녕 우포늪인데요. 네, 우포늪은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선정된 생태계 보고이기도 하죠. 특히 겨울엔 따오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겨울 철새들이 또 이곳에 모여들어서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네, 그 멋진 풍경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따오기가 긴 부리를 물속에 넣고 분주히 먹이를 찾습니다. 백로와 외가리도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고 물 위를 노니는 오리는 고요한 늪에 생기를 줍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우포늪은 새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신비어 여행을 즐길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많은 철새들이 또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많은 또 힐링을 주고 있어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경남 창녕 우포늪은 2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국내 최대 내륙 습지입니다. 800종이 넘는 식물과 200종의 조류가 사는 생태계 보고로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봄에는 꽃이 만개의 싱그러움을 자아내고 여름엔 가시연꽃과 자라풀 등 수생식물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가을엔 반딧불의 향연을, 겨울에는 다양한 철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멸종됐던 따오기 복원의 중심이자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총 390마리의 따오기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우포늪은 건강한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는 그런 내륙 섭지가 될 것입니다. 창녕군은 올해 따오기 40마리를 우포늪에 추가 방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자연 풍경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화유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국립대구박물관이 새 단장을 했다고 그래요. 고대 문화실과 복식 문화실을 10년 만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였다고 그러는데, 이 고대 문화실에는 금동관 등 다채로운 공예품과 복식 자료 등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535점이 전시됐습니다. 복식 문화실엔 국가민속문화재 제65호 흥성대원군의 기린 흉배를 비롯해서 138점이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올해 대구, 경북 지역의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에 초점을 맞춘 중세 문화실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 단장을 마친 대구박물관의 모습 기대가 되네요. 충청남도 계룡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지원은 바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건데요. 올해 계약한 자전거 보험은 내년 1월 8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이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 해당되고요.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계룡시 주민들에겐 참 반가운 소식이군요. 계룡시 외에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지원해주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남 목포시인데요. 목포시에서는 다음 달부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차액 보육료는 정부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와의 차액을 말하는 건데요. 목포시의 경우에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는 1인당 최대 8만 4천 원까지 부담했어야 했죠. 하지만 이 차액 보육료를 목포시에서 모두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지원 덕분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천여 명의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이런 혜택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진짜 완전히 봄날 같을 것 같아요. 최고 기온이 17도라니까. 네, 오늘 하루 따뜻한 날씨입니다. 포근한 날씨 즐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